바이킹 테라퓨틱스라는 바이오테크 기업, 주가가 하루 만에 거의 40% 폭락했어요. 이게 핵심 비만 치료제 후보 물질 임상시험에서 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견됐기 때문이라는데요. 이게 그냥 단순한 악재로 끝날까요? 아니면 뭐랄까 이 고통스러운 과정 속에 혹시 숨겨진 기회가 있을 수도 있을까요? 오늘 한번 자세히 좀 들여다보죠. 네, 이게 시장이 왜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그 이유를 아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이 기업이 가진 다른 가능성들, 다른 파이프라인은 무엇인지 좀 균형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 정말 뜨거운 비만 치료제 시장 있잖아요. 뭐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일릴리 같은 거대 기업들이 있는 그 시장이라는 큰 그림 안에서 봐야 의미가 더 명확해지죠. 네, 맞아요. 그럼 우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바이킹의 그 경구용, 그러니까 먹는 알약 형태의 비만 치료제 후보 있잖아요. VK2735. 그거 임상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서 좀 문제가 생긴 거죠. 맞습니다. 그 13주 동안의 체중 감소 효과 자체는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뭐 경쟁 약물과 비교해도 괜찮겠다 이런 기대감을 주기에 충분했죠. 근데 문제는 부작용이었어요. 특히 고용량을 복용한 그룹에서 구토 발생률이 무려 35%에 달했다는 점입니다. 35%요? 와, 3명 중 1명 이상이 구토를 경험했다는 거네요. 이건 좀 심각하게 들리는데요. 그렇죠. 경쟁 약물로 꼽히는 일라일릴리의 제프바운드. 이게 승인 과정에서 나온 데이터 보면 가장 높은 용량 기준으로도 한 13% 정도였거든요. 그거랑 비교하면 35%는 매우 높은 수치죠. 그러니까 환자들이 이거 장기간 꾸준히 복용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겠다. 이렇게 시장이 판단한 겁니다. 하긴 비만 치료제는 효과도 효과지만 매일 꾸준히 먹을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특히 뭐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이 살 빼려고 장기간 쓰는 약이니까요. 매일 약 먹을 때마다 구토 걱정을 해야 한다면 아무리 살 빼고 싶어도 쉽지 않겠네요, 정말. 바로 그 지점입니다. 효능이 아무리 좋아도 이 내약성, 그러니까 부작용을 견디면서 약을 계속 먹을 수 있느냐 하는 게 실제 처방에서는 아주 중요하거든요. 사실 이런 부작용 이슈는 경구용 GLP-1 계열 약물 개발에서 뭐 흔히 마주치는 어려움 중 하나이기도 하고요. 주사제보다 개발이 더 까다로운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경구제 하나 때문에 바이킹 테라퓨틱스라는 회사 자체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봐야 할까요? 투자자들이 이것만 보고 투자한 건 아닐 텐데 혹시 뭐 회사의 다른 가치나 아니면 이 충격을 좀 상쇄할 만한 다른 기대 요인 같은 건 없습니까? 네,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이 경구제가 바이킹의 전부는 아니라는 점, 이걸 꼭 봐야 합니다. 주목할 만한 다른 파이프라인들이 몇 가지 있어요. 이게 또 바이오테크 기업들이 보통 위험을 분산하는 그런 전략이기도 하고요. 첫째는 같은 성분이에요. VK2735인데 이건 주사제 형태입니다. 이건 이미 임상 이상, 그러니까 중간 규모 환자 그룹에서 약효랑 안전성을 확인하는 단계죠. 여기서 13주 만에 최대 14.7%라는 아주 긍정적인 체중 감량 결과를 보였어요. 주사제는 결과가 좋았군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약 4,500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3상 임상, 그러니까 최종 판매 허가를 받기 위한 마지막 단계 시험이 진행 중이고요. 결과는 한 2년 정도 뒤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게 만약 성공한다면 현재 시장의 강자인 티르제파타이드, 제프바운드죠. 이거랑 직접 경쟁할 수 있는 강력한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2년 뒤에 결과가 중요하겠네요. 또 다른 건요? 둘째는 MAAC 치료제 후보인데요. VK2.09라고 MAAC는 이제 대사기능 장애 관련 지방간염을 말하는 건데 이것도 임상 이상에서 간의 염증이나 섬유화 개선 효과를 보여주는 꽤 좋은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MAAC 역시 아직 마땅한 치료제가 부족하고 환자 수는 많아서 잠재력이 아주 큰 시장으로 보고 있죠. MAS 치료제도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VK0242라는 희귀질환 치료제의 후보도 있습니다. 임상 1상, 그러니까 초기 안전성 확인 단계에서 가능성을 보였는데요. 희귀질환 치료제는 뭐 시장 규모 자체는 작아도 약값이 높고 또 비교적 빨리 승인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장점들이 있죠. 와, 이야기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네요. 그러니까 경구제 쇼크 때문에 주가는 확 떨어졌지만 주사제나 MAS 치료제 같은 다른 핵심 후보들의 잠재력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럼 지금 이 상황 투자 관점에서 보면 어떤가요? 위험이 커진 만큼 혹시 기회도 더 커졌다고 봐야 할까요?
네, 현재 주가는 말씀하신 모든 불확실성, 그러니까 경구제에 대한 실망감과 다른 파이프라인에 대한 기대감을 전부 다 반영하면서 크게 낮아진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방향은 아까 말씀드린 주사제 VK2735의 3상 임상 결과에 달려있다고 봐야겠죠. 이게 만약에 성공한다면 지금의 주가 하락은 좀 과도했다 이런 평가와 함께 큰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반대로 만약 실패한다면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더 큰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는 뭐랄까 정말 양날의 검 같은 상황인 거죠. 정말 위험과 기회가 아주 극명하게 공존하는 상황이네요. 결과를 좀 보고 안전하게 들어가려는 신중한 투자자하고 현재의 불확실성 속에서 오히려 기회를 보려는 좀 공격적인 투자자의 판단이 완전히 갈릴 수 있는 지점이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앞으로 나올 다른 임상 데이터 하나하나에도 시장이 아주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변동성이 크겠죠. 네, 결국 바이킹 테러퓨틱스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경구제라는 큰 기대가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지만 그래도 주사제를 포함한 다른 희망의 불씨들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다만 그 불씨가 정말 활활 타오를 수 있을지는 앞으로 한 2, 3년의 결과를 지켜봐야만 알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상황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여러분께서는 바이오테크 투자에 본질적으로 내재된 것들, 그러니까 아직 실현되지 않은 미래 가치에 대한 과감한 베팅과 그에 필연적으로 따르는 높은 불확실성을 감수하는 것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쩌면 바이킹의 앞으로의 행보가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각자의 답을 찾는 데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